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움 예비 고2 생명과학 수업과 관련 지어서 방학특강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제를 하나 잡고 시작을 하였는데 테스트로 확인하고 클리닉으로 완성하는 수업이 되자라는 거를 목표로 하여서 이번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두 개의 수업으로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1월 4일 날 아침 10시, 그리고 1월 7일 수요일 날 오후 6시, 이렇게 총 두 가지의 수업을 개강을 하고자 합니다.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제 개정 생명과학을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두 수업은 역시나 이제 같은 주차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총 8회 수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뒤쪽에서 다시 한번 커리큘럼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총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22 개정이 어떻게 좀 변화가 일어났었는지, 그래서 그 개정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수업들을 그러면 어떻게 좀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좀 제가 더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들까지 이제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처음 22 개정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학점제로 변했기 때문에 기본 학점으로 하여서 이제 4학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한 학기 분량 정도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는 1학기 때,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2학기 때 수업을 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평가 방식은 역시나 이제 상대평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당연히 역시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요. 수능 범위 자체에서는 이제 생명과학 파트가 당연히 빠졌죠.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가 이제는 시험 범위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이 생명과학 자체의 중요도가 낮아졌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저는 더 내신에서 핵심 과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는 역시나 그래도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암기적인 요소가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림 그래프라든지 도표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봤을 때 이제 좀 핵심 과목으로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바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때 핵심 과목으로서 당연히 들어갈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되면서 저는 좀 포인트를 잡았던 건 총 3가지 포인트로 좀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단원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다. 생명과학 1에만 있던 내용이 아니라 생명과학 2에 있던 내용 또한 역시나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험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더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연계 사고력 문항들이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개념적인 요소들이 합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앞쪽에서 핵심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번에 이제 나왔던 서울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곳은 이제 경희대라서 이 서울대하고 경희대에서 지금 일반 선택 과목에서 좀 우선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생명과학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역시나 자연과학대학, 사범대나 생명과학부, 그리고 의과대학, 이런 부분들에서 역시나 이제 동일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의과대학에서는 생명과학 나머지 부분,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 들어가 있다. 그리고 경희대에서 이제 나온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은 핵심 과목이나 이제 권장 과목이 나와져 있는데, 핵심 과목에서 결국은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화학과 생명이 역시나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다 실을 수는 없고 의학이나 약학,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화학, 그리고 생활과학 이쪽에서는 이제 역시나 계속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가고자 하는 학교나 가고자 하는 학과 쪽이 생명과학 쪽이다, 아니면 의학과 쪽이다, 약학과 쪽이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필수적으로 좀 들어야 되지 않는 과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구성적인 요소에서 어떠한 좀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알아보자 하는데, 총 3개의 저희는 이제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각 대단원마다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모 박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생명과학 1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 15 개정에서 1단원, 2단원, 5단원에
특별한 이제 부분들은 없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단원의 항상성과 몸의 조절 같은 경우에는 개정 전에 이제 15개정에서는 3단원에 있었던 내용이 그냥 그대로 내려왔다. 그리고 이번 개정이 되면서 유전 파트가 좀 빠질 것이다 라는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유전 파트가 아예 한쪽으로 유전으로 다 몰린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이 이제 유전에서 한 반절 정도, 그래서 세포 분열과 관련된 이야기, 염색체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대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2에서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좀 쉬운 파트인 생물의 진화나 분류 체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내려와서 다음과 같이 22개정 생명과학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어떤 요소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냐면, 저희가 볼 때는 신경자극에 대한 전도, 그 다음 염색체 유전자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분류체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역시나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신경자극 전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막전이 파트라고 하여서 선배분들, 우리 22개정 듣는 우리 친구들의 이제 선배분들에게도 당연히 들어보면은 막전이 파트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부분, 그리고 유전 정보 관련된 이야기는 역시나 DNA 상대량과 관련지어서 역시나 문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의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물의 분류 체계와 식물과 동물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정말 높다. 그러기보다는 암기해야 될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암기에 대한 요소들을 좀 잘 정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문항에서 좀 어떻게 나왔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번 9월에 이제 진행을 했었던 고3 모의 평가에서 이제 생명과학에서 이제 나오는 막전이 문항, 그리고 이제 생식세포 문항, 그리고 생명과학 2에서 이제 나왔던 생물의 분류체계 문항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모두 다 뭐가 있냐면 모식도, 도표, 그래프가 필수적인 요소로서 다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이제 실험 설계형이라든지 도표 그래프 해석형, 그리고 이제 연계사고형,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잘 확인해야 되는 문항들이 역시나 문제로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보실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은 저희 22개정 생명과학에서 아마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좀 준비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하게 될 커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1, 2단원은 제가 이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대단원의 1단원 자체는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로 좀 빼놨고요. 제가 진행할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이제 첫 주차 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막전이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1학기 중간고사에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첫 주차에 배우고 계속해서 누적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4주차부터 다음과 같이 이제 6주차 부분에서 염색체 유전자, 생물의 진화, 이 부분들이 역시나 문제로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정리하고 계속해서 누적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들어야 되는 저는 이제 대상들을 좀 말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개정생명과학을 이제 새롭게 배우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출제 흐름 자체,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교과 개념 자체가 좀 정리되어져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부분들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개념은 조금 그래도 빠르게 익숙해지는데 문제풀이 자체를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좀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꾸준한 관리가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저는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클리닉을 통해서 좀 채워나가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구성에 있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 수업의 이제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개념이 좀 강한 수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결국은 출제 흐름에 맞추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저는 좀 잡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
국어적인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국어적인 부분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읽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쉽고 더 짧고 간결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도록 수업 진행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자료 해석에 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림 그래프 도표 같은 경우에 저는 그냥 보고 X축과 Y축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들의 경우에는 꼭 그림과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야지 좀 알 수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어떻게 읽어야지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같이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틀리는 포인트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마다 실제 모의고사나 그리고 내신 쪽에서 많이 틀리는 포인트들을 위주로 하여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가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누적 학습을 저는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우리 학생들의 기억 속에서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부분들이 방학 이후에도 학생들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누적 학습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개념, 적용, 완성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루틴으로서 좀 만들고자 해서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서는 역시나 이제 EBS라든지 지금까지 이제 진행했던 모의고사, 고2, 고3 문항들이 그대로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주간지 같은 경우 한 60에서 70문항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고2, 고3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번 주차에 배우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 그리고 이전 주차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필수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리뷰 형식으로 하여서 문항들 그대로 가져가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저희가 누적 학습으로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주차에 배운 내용이 7주차 때도 역시나 문항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주 교재 그리고 이제 주간지 그리고 테스트지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업 이후에 저희 학생 단톡방에 올려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뭐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주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과 같이 유튜브로 우리 학생들에게 즉각적으로 바로 다시 한번 전달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방학 특강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역시나 이제 클리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면 클리닉인데 이제 대면 클리닉은 수업 전후 1시간 반드시 꼭 필참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조교 선생님과 같이 이 장소에서 이제 바로바로 수업 진행 이후에 모르는 부분 문제풀이가 안 되는 부분, 암기가 안 됐던 부분 또는 내용 정리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개념이나 자료에서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별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맞춤 클리닉으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2학기 때 좀 진행한 부분인데 지금 보셨을 때는 총 3가지의 이제 서술형과 관련지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그냥 암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좀 자기가 그림도 그려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내용 암기가 된 거에 대해서도 좀 서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암기 자체가 좀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지금 제가 다한 거와 이렇게 문제 하나 내주고요. 학생들에게 그림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여서 서술하는 훈련들을 통하여서 암기까지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일부 친구들이 이제 수업이 좀 많다 보니까 실제 참여가 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24시간 질문은 당연히 받고 있고요. 혹시라도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줌을 통해서라도 꼭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전화, 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총 3가지의 결국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념 중심의 이제 수업은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글과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 접근을 어떻게 할지까지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져가고자 한다. 두 번째, 주기적 테스트.
그러니까 누적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적 테스트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 부족한 부분들을 꼭 확인하여서 피드백 같은 경우에 역시나 진행하고 우리 학부모님들께 그 부분들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클리닉을 통해서 무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개정 생명과학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4일 일요일 날 오전 10시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저녁 6시 이렇게 총 8회에 걸쳐서 수업 진행하겠다라는 점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스트로 확인하고 클리닉으로 완성할 수 있는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혜 강사였습니다.